한국의 출산율에 대해 정말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하지만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서요. 한국 사회의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논의는 사실 이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아이 한 명을 낳아 기르는데 과연 얼마가 필요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해하는 것, 바로 그게 지금의 출산율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우리는 종종 출산율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개인의 가치관 변화나 심지어는 이기심 같은 것들을 원인으로 꼽곤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개인의 의지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가 만들어낸 하나의 피선적인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 개념이 바로 이 구조적 비용입니다. 영어로는 스트럭처럴 코스트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개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개인에게 떠넘기는 그런 부담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이 보이지 않는 비용이 어떻게 출산이라는 선택지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지 구체적인 증거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어쩌면 가장 거대한 장벽일지도 모르는 주거 비용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많이 든다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 기준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전세와 월세는 계속해서 오르고 대출을 받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좋은 일자리나 인프라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죠. 여기에 결혼하면 당연히 독립된 집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기준까지 더해집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출발선 자체를 아주 높은 곳에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높아진 주거 비용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쯤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지 그 심리적인 기준선 자체를 계속해서 위로 밀어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이 현실과 너무 멀어지는 순간 출산은 자연스럽게 고려 대상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 어렵게 주거라는 첫 번째 허들을 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교육과 육아라는 또 다른, 그리고 어쩌면 끝이 보이지 않는 비용의 구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비는 조금 독특한 성격을 갖습니다. 아이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존 경쟁에 가까운 비용이 되곤 하죠. 공교육만으로는 불안하다는 생각, 이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결국 학원, 컨설팅 같은 끝없는 사교육 지출을 강요하는 구조입니다. 육아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먹고, 입고, 아프면 병원에 가는 비용들. 이런 비용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끼고 싶어도 아낄 수 없는 거의 고정 지출에 가깝죠. 결국 아이 한 명이 태어난다는 건 한 가게의 재정구조 전체를 영구적으로 바꾸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그래도 눈에 보이는 비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가장 무겁고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비용은 어쩌면 따로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주거비, 교육비, 육아비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 물 아래에 잠겨있는 진짜 거대한 비용은 바로 경력 단절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걸쳐 벌어들일 수 있었던 미래의 소득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죠. 그리고 이 부담이 특히 여성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집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은 단순히 몇 년간 일을 쉬는 게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놓치게 될 승진의 기회, 오를 수 있었던 연봉 상승의 기회를 모두 잃는다는 뜻입니다. 커리어의 연속성이 끊기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는 출산을 선택한 여성을 보이지 않게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곤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출산을 고민할 때 가장 결정적인 비용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여러 비용 부담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맞물리면서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월급이 꾸준히 오르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집값이나 교육비 같은 핵심 비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출산은 합리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미래 전체를 걸어야 하는 하나의 경제적 도박처럼 여겨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증거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주거, 교육, 그리고 경력 단절이라는 이 거대한 비용 구조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결론은 어쩌면 충격적일 만큼 명료합니다. 현재 한국의 사회 경제적 구조는 개인이 출산을 선택하는 것을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치관이나 세대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극히 냉정한 비용 편익 분석의 결과인 셈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낮은 출산율은 아이를 원하지 않거나 책임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개인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이 거대한 구조가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냉정하게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만 남습니다. 개인을 탓하는 일을 멈추고 이 거대한 구조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해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진짜 필요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